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리플 전망. 리플이 셀시우스 인수를 검토하는 이유. 예치 비즈니스 직영화. 오랜만에 리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리플이 이번에 셀시우스 인수를 타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지 내용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리플랩스 대변인은 로이터에 셀시우스의 자산이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셀시우스가 가지고 있는 건 이미 법정에서 탈탈 털렸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커스터디에 포함된 가상자산, 대출, 비트코인 채굴 사업, 현금, 셀시우스 코인 이게 셀시우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목록이죠. 셀시우스의 현금성 자산은 채무 관계에 있는 장부 정리가 끝나면 어차피 마이너스다. 그렇죠. 당연히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차피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셀시우스 자산 현금 33조 원서 1,300억만 남았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도대체 리플은 왜 셀시우스를 들먹인 걸까? 그냥 어그로를 끌고 싶었나? 과연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소리를 한 건지 보겠습니다.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셀시우스의 상황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다. 월스트리트의 파산 중개회사 체로키 애퀴지션은 최근 셀시우스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투자자들에게 매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이 청구권을 사람들한테서 사고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현재 모집 중인 코인 회사로는 셀시우스, 셀시우스 커스터디, 보이저 3개가 있다. 이 3가지의 대표적인 회사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셀시우스의 현재 가격은 약 25센트이며 참여 사항은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이 청구권을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엑스클레임사 또한 여기에 참여했다.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셀시우스 청구권을 매집하고 있는데 참여자 수는 약 500명 정도이다. 그러니까 500명 정도가 청구권을 매각했다, 팔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청구권을 경쟁적으로 매입하는 이유가 있다. 누군가는 이 셀시우스를 부분적으로 인수해서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못 받겠지. 그래서 잔돈이라도 받고 털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청구권을 모아가지고 혹시나 이걸 살리게 되면 다시 이 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저렴하게 사서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저번 주 8월 2일 셀시우스는 법원에 전 CFO인 볼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볼거라는 이 인물을 요청한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채무자들의 업무에 매듭을 지으며 컨설팅 및 자문을 위해서 약 6주간 전 CFO의 재고용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참고로 이 양반 한 달 계약 월급이 한화 1억이다. 월급 1억이에요. 그러면 6주면은 1.5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필요하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 철회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셀시우스의 투자자이자 CFA, 이 케이스라는 사람이 반대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 사연이 이렇다. 비용은 겁나 비싼데 이 양반이 꼭 와야 되는 세무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와봐야 쓸모없는 놈 같다고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니 미쳤다고 1억 5천을 이 사람 6주 쓰는데 써야 되냐 라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얘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얘를 왜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당연히 쪽팔리지. 게다가 이 양반이 한 짓거리를 인터넷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있으니 볼거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 볼거라는 양반이 셀시우스가 망하기 전에 한 짓거리들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볼거 CFO는 의도적으로 공시에 회사의 자금 상태에 대해서 잘못 기재한 공범이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불편하다. 제대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도 충분했는데 아주 고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얘는 CFO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서 회사 자금 상태를 제대로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회사 자금 상태를 공시를 했기 때문에 큰 잘못이다 라는 거죠. CFO면은 재무총괄 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양반은 다른 곳에 취직은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CFO의 위치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잃어버린 자기 돈은 방법이 없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젤 3에 해당하는 규제가 크립토 쪽에 정착되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바젤 3, 이 바젤 위원회에서 나오는 규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은행들의 바젤 3가 적용되면서 아주 은행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은행들에게 바젤 3가 아주 공포의 대상인데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바젤 3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CPA다운 발상이랄까. 이거 되는 순간 크립토 쪽에서는 디파이나 랜딩으로 먹튀하려는 사기꾼들은 끝이다. 왜냐? 은행도 학을 때는 이 바젤 3가 코인에 적용되면 당연히 이런 장난질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살리겠지 싶어서 청구권을 사모으는 하이에나. 업계 자체가 썩어 빠졌다며 도끼를 품은 CP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는 기사가 나왔다. 리플, 셀시우스 인수합병 고려 중. 오, 엄청난 이야기죠. 물론 기업 가치로 따지면 총알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리플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리플 입장에서는 회사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리플은 사업의 피보팅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피보팅이라는 건 이제 사업을 선회한다라는 거죠. 즉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공급과 송금은 몇 년 전이면 모를까 이제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 그죠? 유동성 공급 서비스랑 송금은 이제 너무나 다양한 서비스가 생겼죠. 심지어 전송 속도가 느린 코인도 다른 체인에 랩핑해서 보내면 수수료나 속도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그죠? 요즘 랩핑, 이더, 랩핑, 비트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수수료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리플로 거래소간 이동했던 나조차도 이제는 트론 테더로 돈을 보낸 지 오래다. 테더의 트론 체인을 이용한 것을 트론 테더라고 표시를 한 건데 아무튼 테더 USDT를 트론 체인을 이용하면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게 보낼 수 있죠. 더 이상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간 이제는 회사 자체의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리플 투자자들도 어렴풋이 인정하고 있다. 그죠? 지금까지 이것저것 했는데 잘 된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으로만 계속 잘 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춰지지 않았을 때 아직은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셀시우스의 예치 비즈니스 모델을 리플사에 포함시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거 말고는 셀시우스에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사업 확장을 위해서 셀시우스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셀시우스, 3AC, 블록파이 비즈니스 모델 비교를 해보면 일단 셀시우스는 고객들이 전부 소매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3AC나 블록파이는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소매 고객이 있긴 하지만 기관, 거래소, 기관 투자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레이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셀시우스는 이 소매 고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고객을 우리가 흡수하면 또 괜찮은 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셀시우스는 3AC나 블록파이에 비해 압도적으로 소매 고객의 크립토 자산 예치 비율이 높다. 고객이 그나마 있는 자산이랄까. 그러니까 나머지 자산은 셀시우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싶지만 채무 관계에 있는 유저들에게 리플 예치를 결합하여 장기 상환 플랜으로 돌리면 리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셀시우스를 인수해서 당장 돈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15년, 20년, 30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치를 해놓은 걸로 하고 이걸 천천히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이 기존 유저들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기존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돈 그냥 생돈 다 날아가는 것보다 이 돈 천천히 15년, 20년에 걸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사람 없겠죠. 그죠? 일단 돈의 가치가 떨어지든 어쨌든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셀시우스에 예치한 투자자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도 플랫폼으로서 구색은 늘 맞추려고 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NFT, 리플 체인 기반의 덱스 거래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으나 흥행은 시키지 못했죠. 결론적으로 잘 된 것은 없지만 일단 흐름은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나 방향은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뒤면 이더리움 포스가 진행되고 좋던 싫던 코인에서는 스테이킹이 한바탕 유행처럼 크게 번질 것이다. 그죠? 이더리움이 포스를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스테이킹이 한바탕 유행처럼 크게 또 메타가 또 될 수 있죠. 리플 공동 창업자, 지분 증명 방식 블록체인 사용자에게 좋을 것이 없다.
하지만 리플은 포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냥 락업 후 이자에 대한 테마에 합승할 생각이다. 그렇다고 사설 스테이킹 업체, 지갑 솔루션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가 이게 만약 터져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도 애매하다. 그죠? 똑같이 또 제2의 셀시우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매입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회사로 흡수해서 나름 본사 직영 느낌으로 스테이킹을 안전하게 굴려버리자는 생각도 일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피보팅,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번 지원해보자. 그걸 이미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 쉬워지니까 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리플사 입장에서 송금, 유동성 공급 이것만 잡고 가면 큰일 난다는 내부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리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NFT나 덱스 거래소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흥행을 시키지도 못했고 흐름에 그냥 겨우 발맞춰가는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놓치면 정말 리플은 퇴물이 될 수 있다라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뭔가 선봉장에 서서 한번 메타를 만들거나 유행을 한번 제대로 한번 돌려보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리플은 이제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전송 속도, 유동성 이런 거 다른 데서도 다 서비스하고 있고 랩핑된 코인 보내면 다른 체인 이용해가지고 비트, 이더 뭐 모든 코인들 보내기 쉬워졌기 때문에 리플이 초기에 하려고 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구식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사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리플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링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